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 볼게요.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뜨겁다, 뜨거워. 네. 도부 관련해서 네, 하나는 방금 주택, 교통이었고 네. 하나는 주택인데 새해 되면은 이제 각 부처마다 업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장관한테 업무 보고 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이 그거 다 가져가서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가 했었던 거 기재부랑 똑같은 양식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민생토론회라고 해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붙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컨셉을 잡고 가겠다. 근데 이제 요번 거의 제 주제는 이제 세부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이번 주 이게 뭐 워낙 관심이 높은 재건축에 대해서 뭐 안전진단을 이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심을 엄청 많이 모았잖아요. 예, 사실 뭐 이게 네 가지 분야예요. 이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뭐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한다. 그다음에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한다. 공공주택 빠르게 공급해서 주택 공급 회복 견인한다. 마지막은 이제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서 건설 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이슈가 나오니까 네. 관심이 전부 다 재건축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된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30년 된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이제 재건축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데를 이제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사람들이 몰고 그쵸. 살았던 네. 데니까. 이제 신도시나 이런 걸 개발하면 좋긴 좋은데 이제 대부분 이미 이제 기존 내 도심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대개는 외곽이라든지 교통이 좀 불편하다든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 대신에 이제 이제 뭐 재건축 다시 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에다가 이제 주민들 동의까지 해가지고 공급 많이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 30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재건축의 그 첫 단계가 안전 진단이에요. 그렇죠. 예, 안전 진단을 어떤 거에 의해서 하냐면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에 의해서 이제 법률로 아예 규정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전진단이 이제 예비 안전진단 그리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안전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노후와 정도를 좀 객관화를 해가지고 이걸 좀 판단해 본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우리 동네 재건축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의견들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내게 되면 지자체장들이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진행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A 등급부터 2등급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 B, C가 나오게 되면 아니 뭐 적당히 보수해서 쓰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사실 A, B, C까지 갈 정도면 주민들도 알아요. 아니, 우리 안전진단 할 필요 없겠다. 근데 이제 안전진단을 내면은 대개는 D나 E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D예요. D. 네. D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 음. 근데 이게 정말 재건축을 할 정도까지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게 그 전문 기관이 들어가서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이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네. 여기가 약간 그 정권의 도구처럼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기준들을 낮추면 재건축이 용이해지고 고무줄이야 이거. 정부가 막 기준 높이고 이러면 이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번 정부는 싫어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판단을 할 때 이거를 기준이야. 네. 이게 또 플립처럼 누워가실 수밖에 없는 네. 공기관들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이 아예 나와 버리면은 너무 감사한데 그게 안 나와 버렸을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 단지들 중에서 이 D등급 받았는데 통과 못 해가지고 막 재수 삼수하고 이런 지역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예 그냥 뭐 천재지변 때문에 뭐 집이 붕괴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 필요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뭐 아파트가 무너질 위기에 그렇죠. 처하고 이런 네. 게 별로 없으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말고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근데 이거를 정부마다 입맞춰서 이제 손을 봤다는 거 하는 게 이게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안전진단의 기준 같은 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부분이 구조 안전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은 말 그대로 이게 막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 그렇지. 이걸 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는 뭐 주차 공간이 주차. 좁냐 뭐 네. 이런 거 이게 주거 환경이고 뭐 외벽 마감이라든지 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거 살펴보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조 안전성 부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금 정권의 어떤 그 기조를 보여주는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20%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총점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중이 50%로 늘어나요. 다시 강화됐어요. 네. 비중이 점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여기서 뭐 꼼꼼하게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컷이 되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넘어가게 되면 D등급 네. 받으면 또 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거 약간 환원을 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는 네네. 움직임을 보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이거를 30년 넘어가는 데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확 풀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용어 자체만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좀 살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이런데 이걸 그냥 패스 시켜줘도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생겨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안전진단 해야지 이게 멀쩡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위험해야 좀 살기 너무 불편해야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닌 사람들 맡겨줘도 돼라고 하는데 이 선진국들 항상 그 되풀이되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니 유럽이나 뭐 미국에 이런 데 가면은 50년, 70년, 100년 된 네, 아파트 네. 그냥 잘 산다. 뭐 시설 보수만 해가지고 열심히 살더라.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특이한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정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불환빈 환불균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네. 사람들이 빈해서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근심되는 게 아니고 불균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뭔가 내가 남들하고 누리지 못해서 남들은 저게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에 못 참고 화가 난다.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아파트 저기는 재개발 뭐 두 블록 앞에 있는데 그냥 재개발 돼가지고 재건축 돼가지고 막 커뮤니티 센터에 막 헬스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에 막 조식도 주고 점심도 주고 카페도 있고 막 놀이방에 손님 놀러 오면 손님들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멋있지.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집은 집값도 비슷한데 왜 그 코딱지만 헬스장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그렇지.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맨날 좁아가지고 막 이면 주차하느라 힘들고 막 뭐야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 이게 사실 재건축에 대한 네. 필요성. 근데 다들 신축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왜? 시세보다 싸게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재개 조합이 돼가지고 구성만 돼서 하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집을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보다 싸게 그래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 전쟁 때문에 그게 에너지랑 곡물값에 공사, 네.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류 자체에 영향을 그쵸. 엄청나게 네. 미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 건설비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예. 네. 인테리어 비용 뭐 저도 이제 작년에 이사를 해봤는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막 30% 40%씩 올라가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건설도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샀을 때 그만큼 뭔가 그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예전만 같지가 않거든요. 네네.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계속 부동산 공화국, 건설 공화국 해가지고 뭐 아파트 공화국 이래서 커가가던 이런 패턴이 202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꺾인 거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런 고물가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 하방 압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지점들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뭔가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좀 주거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나타나겠지만 네. 난개발까지는 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예전보다 1억, 2억, 3억 더 투자해야 되니까.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네. 분양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평대 이제 84제곱미터가 10억이 넘어갔어요. 네, 분양가가. 네. 그러면 이제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네.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그 집 자체의 환경만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도시 정비라고 하죠. 도시 정비. 네,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걸 좀 박점을 둬야 되지. 집만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지점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사유재산이라서 이제 그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외곽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가지고 집 여러 채 임대해주고 뭐 이런 게 꼭 그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식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옷 입는 것처럼 주거가 안정이 돼야 사람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공재적인 특성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아니 규제 완화하는 것보다는 공공 인프라가 사실 문제다. 커뮤니티 센터? 아니 주변에 다른 인프라들이 많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 의존 안 해도 되고. 지역 문화센터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아파트엔 이런 거 나와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닌 이상해야 실질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냐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집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집값이 재작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 부양시켜보겠다고 하더니 요번에는 아예 그냥 다시 한번 네. 재건축 열풍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분인데 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준구 교수 유명하시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제목이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 아. 링컨 연설문하고 네. 이제 비슷하죠.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을 일으키려면 결국 부자들이 돈을 풀어서 네. 집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택 가격을 계속 띄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게 과연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네. 순환시키는 거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거 뭐 메리트가 있네, 이거 돈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이게 붐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죽어 있는 거에다가 야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서 촥 음. 약품 같은 거 뿌렸더니 다시 촥 살아나고 이거는 약간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이런 인위적이고. 우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수 언론들 사실 윤석열 정부랑 보수 언론들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막 부셔가지고 재건축하라고 부추기냐? 이 총선용이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총선용이라고 지적이 나올 법도 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부분들은 그분들 지금 막 지난 대선 때도 그것만 봤거든요. 예. 두 후보 중에 누가 일기 신도시를 빨리 재정비해 줄 것인가. 그렇지. 네. 이것만 보고 있는. 왜냐하면 그 아까 안전도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건물이 뭐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뭐 수리하러 오고 그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에 물 새가지고 장마 때만 되면 물 고이고 막 이런 뭐 불편들이 녹물 나온다 예, 뭐 이런 거. 녹물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실질적인 불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D등급 때문에 이제 물먹은 네. 동네들이 이제 서울의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도도 안산, 수원, 광명, 평택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D등급 줘서 계속 물먹이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번 대책에 리모델링 부분이 없어요. 네. 리모델링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예.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어렵고 안 되니까 리모델링으로 전환합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끼리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예. 많았어요. 실제로 전국에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라는 그분들 단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성명을 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국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뭐 수백 곳이 되고 그 살고 있는 주민들만 해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데 아니 기존에 그 재건축 재개발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껏 이렇게 힘들게 돌려서 왔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안 해주고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재건축 지원해준다고 이게 불균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다 좋아요. 내용은 다 좋은데 이게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가 민주당의 있느냐. 협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딱 속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하고 싶지?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여당돼야 됩니다. 네. 이 얘기잖아. 특별법을 사실 지난 12월에 통과가 네. 됐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뽑아달라. 그다음에 반대하는 놈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놈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거 이 회의를 고향에서 했죠, 발표를. 예. 네, 고향에서 했죠. 현장 가서 이제 일기 신도시 일산에서 가서 했단 말이야. 이게 일산 일기 신도시. 근데 중요한 거는 고향이
그 지역구가 전부 다 야당입니다. 민주당. 예. 네네. 예, 이런 정의당, 노림수가 있는 민주당이었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총선용이다라고 의심하는 게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음. 부분이 네. 이거 반대했다가 혹시 뭐 이런 그렇지 거 반대했다가 욕먹 맞을 수 있죠. 이거 외통수잖아. 예. 예. 근데 동의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홍보전인 거죠. 정부 여당은 보세요. 저희가 주도해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거 민주당은 무슨 내가 말이야? 했다. 우리가 네. 다수당이고 우리가 이게 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막 기싸움이 벌어질 텐데 이게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좀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